안녕하세요. 생토크입니다. 생토크! 네, 요즘 대한민국이 철도 노조 파업으로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또 대립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할지, 또 그 해결책은 없는지 조동근 명지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오프닝 정신이 없네.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저 포맷을 바꿨어요. 좀 점잖게 하다가 이제 젊은 친구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이제 코옥의 코옥 우리가 연말이라 우리가 이렇게 좀 옷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이아몬드가 이게 보면 참 좋은 의미인데 그래서 연말인데 하여튼 뭐 좀 우리 바른 TV 그 시청자분들 뭐 그 좀 건강한 연말을 좀 보내시길 바라는데 철도 파업 때문에 요새 좀 뒤숭숭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컬럼을 얘기했었는데 한국경제신문의 근일입니다. 그 12월 근일인데 이제 미제스의 그 사회주의 계산 논쟁과 공급 민영화에 해당되는 공급 개혁 이렇게 한 건데 이 그 컬럼을 쓰게 된 취지 내지 어떤 동기는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그냥 뭐 민영화를 그냥 다짜고짜 들어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런 정책 같은 것도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게 세팅해서 이제 이 정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 이게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미제스 얘기를 우리가 좀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우리가 많은 걸 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제스 뭐 경제학자입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회주의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보면 시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싸고 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희소한지 희소하지 않은지 몰라요,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자 같은 거 보면은 희소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저렴한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이죠. 그럼 모르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비효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사회주의에서는 그 시장 가격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모른다. 따라서 그 체제는 비효율이 누적돼서 붕괴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제스가. 이게 이제 1920년대 얘기입니다. 1920년대.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이제 1917년에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레닌이.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온 거기 때문에 유명한 이제 논쟁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이제 뭐 숙주나물이 비싸 콩나물 대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 가격을 아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숙주가 모자라는데 그걸 모르고 더 숙주가 들어가는 어떤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공급 민영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건 뭐냐면 결국 모든 기업을 갖다 말이죠. 국유화한다면 사회주의 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다 보면은 또 현재 공기업이 국한돼 보면은 사실은 합리적인 경제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비효율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컬럼도 사실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 그런 저널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또 그 현란한 어떤 이제 뭐 용어도 잘 찾으시고 그런데 우리 교수들은 그런 것보다도 교과서에서 뭔가 좀 아이들 찾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미제스의 경제 계산 논쟁까지도 알려주면 좋잖아. 어떡하지 아마 민영화 공격 계획은 들어봤어도 연결된 건 처음일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번 미제스라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봐서 그 무식하네. 앞으로 좀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좀 봐야 돼요. 네, 그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이 벌어졌는데 랑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연립방정식 체계를 풀면은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 연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입니다. 이 연필에 대해서 이거를 얼마에 사고자 팔고자 하는 사람 다 취업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갖고 사는 사람 많다면 뭐죠? 가격 올려주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방어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만한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따라서 시장에서 분권화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수급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 실제 가능한 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랑게가 이제 변명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소련에서 뭐냐면 유사시장이 있어요. 유사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사시장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아닌데 시장 역할을 하는 일종 불법이 되겠네. 왜냐하면 이제 계획경제니까. 그래서 이제 톨카시라는 데인데 이런 얘기야 보면은 이제 판단해서 뭐 부족할 것 같다. 한 미리 매점 매석을 하듯이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그 필요한 거를 미리 생산해갖고 뭐죠? 이걸 필요한 쪽 가서 이제 딜을 해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계획을 해갖고 뭔가 좀 안 맞을 때 이게 아구가 안 맞을 때 이걸 메꿔주는 것이 유사 시장에서의 계획 경제니까 일종의 뭐죠? 불법이죠. 불법 기업의 톨같이 어떤 유사 시장의 어떤 원리가 작용되면서 수급을 맞춘 거예요. 그럼 사회주의는 네. 이미 불법 경제에 기반을 뒀다고 뭐 볼수 있는 사실은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이라는 것이 역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렇죠. 이제 정부 계획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민간 역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예. 계획 경제에서 볼 때는 불법이지. 그렇죠. 불법을 그러- 썩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체제의 어떤 그 논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부패하는 건데 이게 공기업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컨대 보면 원가에다가 해서 뭐 그 시장 가격이 없는 거야 보면은 예컨대 보면은 뭐 사람들이 물가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좀 싸게 팔아라.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한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생산 원가 이하로 팔고 있어요 지금요. 알죠, 그죠? 굉장히 네, 부채가 그렇죠. 심하게 네, 있는 그러니까 보면 뭐 전기장판도 우리가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예, 화재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원가 개념이 없이 가격을 매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죠? 그죠? 수입이? 그럼 뭐죠? 그걸 연성제약이라고 그러죠? 민간 기업 같으면 망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연성이니까 국가 세금에서 이제 메꿔지는 거죠, 보면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혁신 노력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컨대 보면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회사채를 이제 발행할 때 신용이 없는 회사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할 때 굉장히 힘들어. 바꿔 말하면 뭐죠?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을 해야 돼. 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네. 금리를 높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야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라 공기업이니까 거니까. 국가가 네. 보증을 하는 거야. 그거를.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도 몰라. 이게 네. 전부 다 깜깜이야.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도 사실은 모르고 원가도 모르고 시장 가격도 모르고 그다음 뭐 적절한 국가에서 메꿔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야 뭐 나름대로 뭐죠 효율을 뭐 이렇게 뭐 빼앗는 척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거죠 보면은 국가 부채 대부분이 공기업이 부채가 네. 원인이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조금 좀 맥락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공기업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경영 합리화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말한 대로 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금 조달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자금 조달 비용을 내가 알아야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투자처를 우리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금 조달 비용 사실 몰라. 왜?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진짜 깜깜해지 뭐.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그 슈팅 미더 다크니스 되는 거죠. 암중 모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업이 이게 이제 효율이 없다 보니까 이제 누적적으로 뭐가 쌓이겠어. 부채가 쌓이니까. 그치. 근데 그러면 공기업 부채도 사실은 뭐죠? 나중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누가, 세금이죠. 그렇지.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국가 부채로 사실 놓여야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이제 드디어 뭐냐면은 이제 공기업의 어떤 이제 비율을 우리가 이제 감내할 수 없을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비율 수준이 지금. 따라서 이제 그거를 공격 개혁을 하자. 뭐 이렇게 당위를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제스 계산 논쟁에서 우리가 뭐를 시사를 받을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설득이 되잖아요. 물론 예, 이제 이게 맞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기고한 것이 우리나라 이제 뭐 유선 이제 경제신문인데 따라서 일반 신문은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가정주부들이 볼기는 별로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원이나 젊은 학생 보기에는 뭐 미제스 경제계산 논쟁 정도는 좀 아셔야 돼 지금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왜 네, 우리 공격 네. 개혁을 하는 거 우리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안 하면 큰일 난다. 그건 이유가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 개혁을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쭉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컬럼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철의 삼각형에 해당되는 철의 삼각형이 정부, 있어. 정권, 공기업. 공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철의 삼각형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익 집단, 그렇죠? 관료, 정치권이죠. 근데 그거 사실 같은 변형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퍼블릭 섹터의 어떤 또 다른 쪽이니까 뭐냐면은 이제 공기업하고 관료하고 정치권이 사실 서로 이권을 주고받는 유사 시장이 그렇죠. 커넥션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조금 좀 그런데 미안한가? 좀 약간 좀 과한 표현인데 이권을 주고받은 유사 시장이 존재했다는 거야. 내 표현대로 하면은 이권을 사실 주고받은 그죠? 예. 거래라기보다도 이권을 서로 주고받은 유사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밀턴 프리드만의 철의 삼각형에 해당되는 그죠? 그 삼각형이다. 새로운 그래서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제 뭐 알다시피 보면 정부에서는 이제
예산을 갖다 저쪽으로 좀 밀어놔. 그러니까 뭐죠 보면은 이제 예산을 조금 쓴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이제 빚을 지더라도 뭐죠 저쪽으로 빚을 좀 밀어놔. 그러니까 나는 예산도 조금 쓰고 빚도 안 질 것처럼 보이고 그죠? 그게 이점 아니야. 그렇죠. 근데 공기업은 뭐냐면은 그거를 막 억울해. 뭐 정부 시켜서 우리는 골병 들었다 하지만은 그거를 틈타갖고 뭐죠? 사실은 또 방만 경영을 한단 말이야. 무슨 숙소 가보면은 무슨 뭐 방수 테레비 걸려있대 도대체 목욕탕에. 아니 목욕탕에서 뭘 테레비를 봐 도대체. 이제 그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네. 그걸 알잖아 보면은 무슨 뭐 직원 뭐 숙소인데 가니까 뭐 밑에 카펫도 깔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부가 시켜서 골병 들었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뭐 방만 경영을 하잖아요. 그러고 뭐 다 알잖아 보면은 연봉이 얼마나 높아 지금 사실상 그렇죠, 말이죠. 지금 그렇죠. 네, 이건 방망 경영과 높은 연봉이 저희 이번 철도 노조하고도 굉장히 상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철도도 사실은 이제 공기업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철도만 딱 띄워서 볼 건 아니고 전체 세팅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또 관리에서 볼 때는 나중에 뭐죠 노후라기보다 뭐 노후지 사실 이제 은퇴하고 나서 또 자기가 또 찾아갈 자리이기도 하고 또 정치권에서 뭐냐면 알다시피 뭐죠 정권을 창출하는 그죠 기여한 사람들이 뭐야 조금 가서 또 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이기도 해 그렇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또 뭡니까 노조가 뭐죠 이걸 놓치지 않잖아요. 따라서 노조 이걸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뭐죠 예. 우리가 뭐죠 순결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 공공성 얘기하지만은 그 표방하는 거고 사실 표방한 그 공공성 이면에는 뭐죠 자기 이익 추구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죠 우리나라 공기업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공기업과 비교해서 무지 높아요. 뭐 철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거기도 예외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철의 삼각형에 해당되는 그죠 철의 삼각형으로서 이제 공기업 정치권 관료가 이익을 주고받는 유사시장 이 구조를 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뭐야 노조가 더 뭐야 지금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뭐 실제 뭐 미안하지는 않아. 지금 봐서는 기승을 부리는 거야 더 그죠? 이게 노조가 기승을 부리고 기승을 있습니다. 부리는 거지. 이게 뭐 보면 딱 잡힌 거 아니까 뭐 내려오면은 그냥 제일 먼저 뭐를 하는 거야 출근 뭐 저지 투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기업의 뭐죠 낙하산 인사가 종종 내려왔고 지금 네. 그게 결탁 관계니까. 네. 지금도 그래서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다 청산하고 완벽하게 뭐 이걸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이 계획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일부 이제 컬럼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이 사회주의 경제 계산 논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시장에 노출되지 않으면은 합리적인 경제 계산을 못 한다는 거죠. 따라서 비효율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 비효율은 뭐죠? 결국은 뭐죠? 국가 부채 형태로 해서 나중에 국민들이 그걸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철의 삼각형으로서 관료하고 정치권하고 공기업이 나름의 뭐죠? 이권을 주고받는 어떤 유사 시장에 서로 나름의 어떤 공생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그걸 단절하지 않고서는 공기업 개혁은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무슨 뭐 구두선으로 하자 해서는 되질 않고 먼저 인프라를 우리가 갖춰야 되듯이 이런 구조적인 어떤 먹이의 사슬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제 끊고 우리가 뭐죠? 원점에서 시장에 다 노출돼야 된다. 그렇죠?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그렇죠? 자기 선택에 또 뭐예요?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렇죠? 손익으로서 뭐죠? 그 기업이 뭐죠? 시장에서 존재 가치가 있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한번 잡아봤다 이럴 겁니다. 그럼 시장 노출은 이제 시작점인가요? 아니면 지향점인가요? 뭐 그 과정이죠, 과정.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효율적인 거에 살아남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공기업이 사실은 이제 그때는 공을 띄워야 될지도 모르죠 보면 그 기업이 살아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기업 자체도 뭐죠 나름대로 뭐죠 외부의 수요를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굴러갈 수 있다고 그거죠. 그런데 그게 굳이 민영화나 아니면 시장 노출로 해결책 혹은 그런 어떤 과정이 돼야만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 혹은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지는 근데 뭐 그 충분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다 알다시피 보면은 민간 섹터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부채가 쌓이고 적자가 또 이렇게 누적되는 데에서는 임금을 갖다 높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다 뭐냐면은 공기업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생기는 어떤 그렇죠. 비효율이야.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미안하지만은 공기업 노조가 월급 많이 받아서 거기서 그치면은 문제가 간단한데 그게 아니야. 다른 기업도 뭐죠? 그만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뭐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아직은 좀 별로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지 않는데 고비용 부조로 가고 있어요. 뭐 여러분 이제 대졸 이제 사원들이 대개 얼마 정도 한 3천만 원 받죠 우리가 그렇죠 미니멈 그죠? 네. 그죠? 그런가요? 한 3천만 원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죠? 네네. 그런데 대만에서는 어느 정도냐면은 미안하지만 1,100불이야 대졸. 그럼 우리에서 한 120에서 130이야. 따라서 우리가 무제 공기업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연장이 되면서 우리가 고병부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뭐 나름대로 좀 취직이 안 되는 이유도 뭐냐면은 사람을 쓰기 너무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월급을 깎자는 건 아니고 사실은 선진국의 진정한 척도는 높은 월급을 주는 나라가 선진국이야. 네, 하지만 그게 뭐냐면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고임금이어야 되지. 업계대로 합리화되는 고임금은 아니지. 그렇게 되면 나면 다 벤치마킹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도 그만큼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이렇게 그렇죠. 투자하는 그리고 거죠. 젊은 좋은 인재 뽑으려면 남만큼 주니까 뭐죠? 또 그만큼 더 비용을 올라가야 더 줘야 돼. 되는 거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생산성에 기반한 오해하지 마시고 월급 깎자는 게 네네네. 아니라 생산성 기반한 고임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야. 특히 이제 그 공기업 노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죠? 이 단체 교습을 통해서 사실 업계들로 설명되는 고임금이 많은 거야. 그것이 남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여기까지. 칼럼에 대해서 네. 질문할 거를 다음 시간에 다시 음. 하겠습니다.